여러분, 저 어렸을 적엔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는 같이 많이 좀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좀 전형적인 한국의 아버지이셔가지고요, 식구들하고 같이 가는 스타일 아니셨어요. 아버지는 앞에 먼저 가세요. 아버지가 되게 잘생기셨거든요. 아버지가 되게 미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미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양복에다가 이렇게 중절모를 쓰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안 쓰고 약간 살짝 옆으로 탁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님 이렇게 탁 이렇게 멋지게 가시고, 이제 엄마는 완전 몽골 사람처럼 생겼거든요. 그럼 이제 엄마는 이제 뒤에서 이제 애를 하나, 저희가 애가 6이니까, 그러니까 뒤에 하나 업고, 이제 누나를 꼭 업었어요. 누나가 연년생인데, 누나는 다리가 아프다고 맨날 업어달라고 그랬었어요. 모질이, 완전 모질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나, 김미자. 그 유명한 김미자예요. 김미자는 항상 다리 아프다고 업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는 손으로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가 백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 엄마가 되게 좋아하시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샤넬 아시죠? 이제 그런 거 말고 저희 엄마는 보재기를 좋아하셨어요. 보재기. 저희 엄마는 모든 짐은 다 보재기에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보재기에다가 이렇게 얹히고 누나 업고 저를 이렇게 손에 하고, 아버지는 되게 멋있게 짐을 안 들으시는 스타일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뭐 들고 다니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탁 멋있게 앞에서 딱 하고, 이제 저희는 뒤에서 이제 너무 어려가지고 막 이렇게 아버지 앞에 가는 거 멋있는 거 보면서 막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짐. 사람들이 다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이거 오늘, 나는 요즘에 좀 내 삶에, 내 마음에 이렇게 좀 내 심장을 그렇게 누르는 짐이 있다. 솔직히. 그런 분 손 한번 살짝만 들어주시죠. 내 마음에 좀 짐이 있다, 요즘. 지금 다 어떤 대사님들을 모시고 강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원효대사, 지금 금강대사, 그리고 추기경님, 이런, 완전 엄청 종교회의 같습니다. 이런 짐이 없는 분들은 처음입니다. 참, 정말 어떤 종교성이 강하거나, 좀 넋을 놓고 사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없는 짐인데 보통 사람은 있는 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다 짐이 있어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이제 강의하시는 분이니까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한 97%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 너무 재밌어요. 이게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어머, 너무 재밌어요. 어머, 어쩜 그렇게 강의 재밌게 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분이 97%. 그리고 나머지 3%는 저를 약간 이런 식으로 쳐다보십니다. 얼마나 힘들까? 저 구라를 치려면. 저 새끼는 프레젠테이션도 안 쓰고 구라치네. 엄청 힘들 거야. 이런 사람들이 3%. 네. 저는 누구냐면 가족이나 용한 무당 이런 분들이 저를 이제 저 친구는 힘들 거야. 그러니까 딱 두 종류의 사람인데, 저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본인도 그런 마음의 짐이 있는 사람은 제 마음의 짐을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남 앞에 서가지고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에너지가 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지 않습니까? 예외인 분도 있습니다. 예외분이 있는데, 남 앞에서 말한다는 건 기운이 나가는 거거든요. 혼이 나가는 거죠. 엄청 힘든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래서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짐이 있는데, 때로는 가족이 짐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짐을 벗고 싶을 때가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짐을 벗어버리고 싶어. 그리고 우리 어린이 공부방 하시는데 애들 몇 세부터 몇 세인가요? 우리 마이크 한번 맞춰보세요. 몇 세부터 몇 세예요? 아이들 초등학생부터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예. 그러면 공부방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이제 중국어 교습소예요. 아, 그래요? 예.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규모는 크지 않아요. 이렇게 교실 한 그러면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크지 않으면. 크면은 친하게 지내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크면은 친하게 지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보면 막 솔직히 막 이렇게 그런 즐겁고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지금 공부방을 한 지는 한 달 정도? 한 달?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이제 학교에 출강 나갔었어요. 아, 그럼 이제 지금 한 달이면 막 엄청 마음 뜨거울 때네요. 네. 애들 보면 막 사랑스럽고, 네.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고,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갑니다. 네? 한 3년 지나면 이것들 싸대기 한 대씩 때리고 싶고, 야, 너희들 기물 파손하지 말라고 그랬지? 원장님 얘기 웃었니? 대가리 박어! 이제 그러는 날이 어느 날? 사실 올지도 몰라요. 삶은 보통은 그렇거든요. 유머 웃음치료 강사로 막 재밌게 했는데, 어느 날 나 재미없는데, 재밌게 강의해야 되는 날이 오기도 해요. 나 재미없는데. 네. 여러분, 제가요, 지금 중간중간에 계속 배에서 힘을 딱 주는데 왜 주는지 앞열에 있는 분들 혹시 느끼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계속 배에서 소리가, 이 꼬락 소리가 나거든요. 왜냐면 지금 오늘 시간이 몇 시죠? 4시 반인데 제가 지금 점심을 아직 못 먹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늘 10시 강의였나요? 10시에 강원도에서 강의를 그 500명이었었어요. 좀 많은 인원이었거든요. 하고 포프리쇼가 바로 2시니까 강원도에서 바로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차를 엄청 좀 속도를 냈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저번 주에 얘기한 저희 실장님 있잖아요. 남자 실장님. 50만 원 올려달라고 한 실장님. 그게 그때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차 운전하면서 그런데 50만 원 올려줘라. 그러면서 소장님 이거 진심입니다. 이러면서 엄청 주접을 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 나가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힘들고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장님이 또 그러더라고요. 너는 돈도 많이 버는데 왜 50만 원 안 주냐.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고 또 막 차 안에서 노가리 엄청 까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밥을 못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절대 강의 늦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하고 약속인데. 그래서 아마 저녁 먹을 시간쯤에 밥을 먹겠죠. 근데 보통 저는 이렇게 살아요. 남들은 되게 잘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좀 잘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접대해 주는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막 회장님들이 끝나고 같이 식사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돈으로 달라고 해요. 전 돈이 좋거든요. 그냥 그분들하고 막 어렵게 식사하는 걸 조금 불편해해요. 그래서 차라리 연구소 식구들끼리 먹는 걸 편안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연구소 식구들끼리 또 뭐 그런 캐비어, 뭐 철갑상활, 뭐 그런 거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요즘 다. 그런 거 몇 끼 먹잖아요. 네, 그런 거. 뭐 이렇게 한우 이런 거 맨날 먹거든요. 막 질려요. 한우 냄새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삼각김밥으로 먹어야 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아니면 컵라면에다 얼른 삼각김밥 먹고 강의를 얼른 들어가야 되고. 왜냐하면 강의에서 최고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프로 의식과 함께 약간의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는 컬러 로션을 바르지만 이제 속은 이제 비어 있는 그런. 그래도 골이 빈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골이 빈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저 나름은 제가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세상에 저만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쩌면 저보다 훨씬 큰 짐을 지고 사는 분들도 매우 많을 거예요. 돈 번다고 짐이 있고 돈 안 번다고 짐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짐의 종류는 2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버려야 할 짐. 두 번째는 져야 할 짐. 네. 짐이라는 말과 되게 비슷한 게 근심이나 염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근심이나 염려는 무슨 뜻이냐면 근심하다, 염려하다는 뜻은 라틴어의 어원이 오지도 않을 수 있는 미래나 과거에 자기의 마음이나 생각들을 갖다 대다라는 뜻이래요. 역시 이해 안 되는 두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근심이나 염려는 오지도 않을 수 있는 미래나 과거에 자기의 마음이나 생각을 갖다 대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되게 근심은 간단합니다. 몸만 여기 있고 정신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딴 데가 있는 거. 이걸 근심이라고 한대요. 그걸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의 힘이 나뉘어진대요.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한 장소 한 시간에 있을 때 되게 강력한 힘을 낸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신이 어디 딴 데 가 있는 거죠. 지금 포프리쇼에 몸만 와 있지 정신은 지금 어디 다른 데 가 있어요. 막 포프리 식구들은 막 저기 뒤에 음식 저기 정리할 거 그리고 이제 포프리 사장님은 또 쇼핑 가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갖고 가나 저거 포장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또 그리고 연구소 저희 실장님은 으씨 내가 50만 원 올려달라고 한 거 전국에 다 얘기를 하는구만. 으, 나 진짜 너 언젠가는 내가 진짜 치고 말 거야. 치토스 너 진짜 완전 짜증나 씨네 진짜 더러운 새끼야 이거 정말. 자기는 강의료 많이 받으면서 진짜 우리 뼈골 착취하려고 나 진짜 완전 짜증나. 그런 생각이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전역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누구는 광주 다시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인간은 습관적으로 항상 자 몸이 여기 있는데 마음이 저기 가 있어요. 생각이. 근데 이제 몸이 다시 그 미래로 가요. 그러면 다시 생각과 마음은 습관대로 어디로 또 갈까요? 또 그 다음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또 쫓아가요. 허겁지겁.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또 어디로 또 가요? 또 미래로 가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늘 그러셔요. 저희 엄마가 제가 결혼 못했을 때는 그냥 너 엄마 결혼만 하면 엄마는 뭐 아쉬울 게 없어. 엄마는 그 다음 날로 눈을 감아버려. 근데 제가 결혼했는데 눈을 안 감으시는 거예요. 아직 감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엄마가 감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엄마 왜 눈 안 감어?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불효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또 장호가 너는 아들 하나 낳아라. 아들 하나 낳으면 엄마 눈을 감아버려. 제가 아들 낳으면 눈 감을까요? 안 감을까요? 안 감으셔요. 또 최근에는 뭐 너가 아들 뭐 애도 안 낳는데 너가 아들을 낳고 국민학교 가면 책가방 하나 사주고 눈을 감아버려. 자꾸 딜레이가 돼요. 자꾸 딜레이. 눈 감는 게 자꾸 딜레이. 사람은요 닫혀있는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닫힌 10개의 문이 또 기다리고 있대요. 나 이것만 하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래요. 나 이것만 하면 좋을 거야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또 우리 마이크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나 요즘에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 나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줘보세요. 네, 제가 EBS 강사 3차 면접을 봤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오진 않았는데 그거만 되면 좋겠다. 그거만 되면 좋겠다. 오케이 좋아요. 저 EBS에서 라디오 하는 거 아시죠? 대한민국 성공시대라고 12시부터 2시인데 한 1시 30분, 20분, 30분쯤에 매주 금요일 날 하거든요. 그래서 EBS 거기 맨날 가요. 근데 거기서 선생님들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이럴까요? 나 EBS 강사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또 이렇게 나와요. 저한테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완전 힘들어. 씨. PD 저 새끼 완전 또라이 씨. 진짜 나 진짜. EBS가 이니셜이 이놈의 방송이거든요. 짜증나. 씨. 아무튼 또라이들은 방송국에 제일 많아. 씨. 그렇게 돼. 정말로. 끝나요?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선생님 혹시 바라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그래도 뭐 없으면 나 이것만 있으면 아들 하나 딸 하나 결혼한 지 한 1년 넘었는데 네. 손자를 보고 싶어요. 제가 베이비시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기를 길러주고 싶은데 안 낳고 조금 더 몇 년을 미룬다고 기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게 제일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아들 하나 많은 것도 아닌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좀 놔주면 좋을 텐데. 더 늙기 전에 키워주고 싶거든 아기를 우리 손자. 어머니가 새로 나는 건 어떠세요? 안 되지 도저히 그건 안 안 돼. 되지. 그건 안 돼. 정말 좋은 일인데 안 되지.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뽀삐 사장님한테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등 뒤에 꽃무늬 있는 아저씨. 네. 사쿠라 아저씨인데, 우리 사쿠라 아저씨는 솔직히 나 이것만 되면 좋겠다. 그런 거 솔직히 하나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벤틀리 신형. 벤틀리 신형 사고 싶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밴댕이가 생각나요, 밴댕이. 오케이, 벤틀리 신형. 차 하나 외제 수입차 하나 사고 싶다. 남자가 다 차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자는 또 좋은 차 있는 남자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서로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모랑, 고모랑 왔어요? 이모랑 왔어요? 이모. 오케이. 어떤 거, 바라는 거 어떤 거 있어요? 지금 제 바라는 게 경찰이 돼서 돈을 벌고 싶은 건데. 경찰이 돼서 돈을 벌고 싶어요? 절대 안 돼! 경찰이 돼서 돈을 벌라고. 이게 뭔 말이에요, 자가지수와. 보통은 경찰이 돼서 국가에 봉사를 하겠다, 뭐 국민에게 봉사를 하겠다 하는데 경찰이 돼서 돈을 벌고 싶다? 오케이, 좋아요. 지금 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인데 돈을 지금 너무 벌고 싶고 경찰도 되고 싶고 그래서
네, 겹치다 보니까. 오케이, 그럼 경찰이 돼서 불법을 저지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아니고.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좀 어렵네요. 우리 옆에 이모의 고모예요. 우리 친구, 뭐 하고 싶어요? 나 진짜 바라는 거, 요즘. 네, 저도 요즘에 이게 친구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라서 이제 하나둘씩 사회에 나가고 있는데 전 아직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주위에서 친구들이 이제 돈을 벌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이 생기면서 갑자기 요즘에 돈을 그렇게 돈 벌고 벌고 싶어요? 근데 하고 싶은 거는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어떤 공부하세요? 저는 광고 디렉터가 꿈입니다. 저 모델로 같이 있습니까? 모델로. 모델. 아, CF 광고 모델. 오케이. 그 어려운 사정 알아요.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마이크 줘요. 밑으로 줘요. 오케이. 오케이. 기분 나빠. 오케이. 자, 마이크 앞으로 주세요. 빨리 주세요. 자, 광고 디렉터는 무슨 광고 디렉터야? 자, 지금. 다 필요 없어, 세상. 저는 해외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해외. 어디요? 가고 싶은데 어디 있어요? 스위스, 스위스? 이탈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네. 가서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이탈리아 가면 요리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요? 어떤 거? 뭐, 초밥 같은 거? 아니요. 아니, 이탈리아 요리? 네. 스위스는 어떤 이유로 가고 싶어요? 스위스는 그 어느 사진을 봤는데 이모인가 삼촌인가 다녀오신 사진을 봤어요. 근데 풍경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마음이 아늑해지고. 그래서 그 모습을 진짜 실제로 보고 싶어요. 좋네요. 사람이 정말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져요. 근데 정말 간절히 바라면은요,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반드시 올인합니다. 그러니까 걸지 않고 바라는 건 진짜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간절히 바랬던 게 아니에요. 그냥 바란 거죠. 네. 근데 정말, 그러니까 간절히 앞에 뭐예요? 아니, 바라는 거 앞에 뭐예요? 간절히. 지금 혈당 엄청 떨어집니다. 저 지금 혈당 엄청 떨어집니다. 선생님 그냥 넘어가 주시면 좋은데 이런 거 했네요. 오케이, 좋아요. 상처받았어요. 자. 사람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배고파서 그러면은 진짜 완전 얼굴 빨개지네요. 자, 지금 자, 편집해 주세요, 이거. 자,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닌데. 간절히 바라면. 사람이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집니다. 간절히 바라면 인간은 반드시 져야 할 짐을 져요. 근데 그냥 바라면 자기가 져야 할 짐은 지지 않아요. 그건 그냥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는 거죠. 저 사람이 뭐 해주길 바라고. 네, 저 사람이 뭐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짐은 안 지는 거예요. 사장님이 이거 해줬으면 좋겠고, 남편이 이거 해줬으면 좋겠고, 세상이 나한테 이거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는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죠. 나는 내 져야 할 짐을 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바라는 겁니다. 예. 잘못 가면 요행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사기꾼이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무언가를 우리가 얻으려고 할 때 그 냄새가 사기꾼이 되게 잘 맡아요. 예. 사람들이 다 몸에서 냄새 나잖아요. 지금. 선생님, 여러분들 몸에서 아까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요. 어떤 분 몸에서 냄새 나더라고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나다 생각하세요. 나다. 자꾸 옆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이요. 간절히 바라면 자기가 져야 할 짐을 집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짐은 버려요. 인간이 자기가 져야 할 짐을 질 때 쓸데없는 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돼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네.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요. 쓸데없는 짐은 언제 확인하냐면 언제 확인이 된다고요? 내가 져야 할 짐을 자기가 딱 질 때 내가 어떤 쓸데없는 짐을 지고 있구나라는 걸 딱 알게 돼요. 여기로 알게 될까요? 여기로 알게 될까요? 네. 팔뚝으로 알게 됩니다. 팔뚝으로 알게 됩니다. 팔뚝, 시계 차는 쪽으로 알게 되죠. 아, 내가 쓸데없는 짐을 지고 있구나. 내가 정진해야 될 에너지가 여기 있구나. 내가 져야 할 짐이 딱 여기구나. 그때 이제 사람은 빛나죠.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있든, 나이가 젊든, 돈이 있든, 돈이 없든, 특정 종교가 있든, 특정 종교가 없든, 사람은 그때 탁 빛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지지 말아야 할 짐은 이런 거죠. 근심, 염려. 그러면 염려하지 마라 이 뜻은 뭔 말일까요? 염려가 미래로 정신을 갖다 대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라는 말은 뭔 말이 될까요? 그렇죠. 명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얼렁뚱당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요. 자, 선생님 저도 딱 눈치챘어요. 자, 제가 아까 이거 어이없다는 거 할 때 저 딱 눈치챘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아주 논리적으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여기에 그렇죠. 아주 쉬운 말로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몸과 마음이 있어라.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집중하고 어우러져라. 이 말입니다. 이 연속이 삶이니까. 네. 이 연속이 삶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죠.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밥만 먹어야 됩니까? 반찬도 먹어야죠. 이런 싸구려 유머 저희 실장님한테 배운 겁니다, 제가. 저 원래 엄청 유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실장님이 들어오고, 아시죠? 그 50만 원 올려달라는 실장님이 들어오고 나서 이런 싸구려 유머를 저한테 오염시켜 놓고 자꾸 인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안 하면은 무슨 무슨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저를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어쨌든, 제가 뭔 얘기 했어요? 생각 안 나십니까? 이거 봐. 소장이 잊어버렸으면 그걸 도와줘야지. 예? 현실에, 전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죠. 현재 월급에 충실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현재 월급에 충실해라. 그렇지 않으면 있는 것도 뺏기게 된다. 근데 이 말이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현재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의 삶을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로 갔는데 거기에 또 집중을 못하니까 거기의 삶도 또다시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없는 거죠. 귀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삶이 없으니까. 우린 삶이 없고, 그러니까 살았으나 이미 산 게 아니죠. 네.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도 살아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 사람의 무덤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김수환 추기경, 성철 스님, 최근에 돌아가신 스님 중에 한 분, 법정 스님. 보세요. 그런 분들은 돌아가셨는데도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 무덤가에. 그리고는 꽃을 바치고 비석을 닦고 잔을 뿌리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 탁 정립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죽었는데 사람들 찾아오지도 않고 어느 산 가봤는데 막 그 산 위에다가 막 산에 막 그 피가 엄청 많이 이렇게 이렇게 나가지고 막 무덤인지 이게 뭔지도 모르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살아있다고 살아있지 않고 죽었다고 죽지도 않습니다. 매우 종교적인 얘기네요. 어떤 신흥 종교가 창성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신흥 종교가 이게 지하에서 야매로 막 저희들끼리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살아있다고 살아있지 않고 죽었다고 해서 죽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딱 그렇게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져야 할 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쓸데없는 짐을 버리게 되고 지금 여기를 딱 살겠죠.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팁은 지금 여기를 사는 방법은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먹을 때는 먹는 겁니다. 생각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즐겁게 먹는 거죠. 길을 걸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길을 걸을 때? 길을 걸을 땐 그냥 길을 걸으면 좋습니다. 근데 저희는 길을 걷지 않고 뭐를 하나요? 생각을 합니다. 생각. 제가 포프리 사장님하고요. 이번에 외국에 가가지고요. 저번에 여름에 둘이 화장실을 이렇게 갔는데요. 똥을 쌀 땐 뭘만 싸야 됩니까? 똥만 싸야 되는데 포프리 사장님은 이렇게 짭짭 아랴 뭐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뭐 하시는가 봤더니 뭘 하고 계실까요? 똥을 싸면서 게임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뭐 하세요? 이거 신기로 깨불랍니다. 네, 이거 신기로 깨불랍니다. 제가 이거 엄청 납니다. 이거 엄청 압니다. 네, 압니다. 이거.
자, 그러니까 게임할 때는 뭐만 해야 돼요? 게임만 하고. 똥 쌀 땐? 똥만 싸고. 그리고 담배를 필 땐? 담배만 펴야 돼요. 누군가 생각하고 피면요, 더 안 좋아져. 탁, 담배만 이렇게. 그러면요, 그냥 뒤져요. 그냥 뒤져요. 예. 폐에 깊숙하게 연기가 싹 스며들어가지고 엄청 스며들거든요. 차를 마실 땐 차만 마시는 게 좋죠. 이게 되게 순도 깊은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 말만 듣게 돼요.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면. 강의 말고요. 그냥 일상에 있어서. 일상에서도 그런 사람 있죠. 누군가가 딱 얘기할 때는 그 사람 말만 딱 이렇게 듣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EBS에서 딱 강의 나갔는데 선생님이 딱 얘기할 때 사람들이 딱 몰입해서 선생님만 보게 하는 거의 비결은 얼굴이에요. 얼굴이죠. 그렇지만 그건 오래 갈까요? 오래 못 갈까요?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오케이,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네, 얼굴이 최고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집중하게 하려고 별 옷도 많이 입고 희한한 것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모티베이션이에요. 그걸로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있어요. 기운. 그 기운이 좋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지나가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요. 도나기를 하십니까? 조상의 덕이 느껴지네요. 그 집중하게 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렇게 집중하게 사는 자기 삶에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하든 요리를 하든 거기서 나오는 거죠. 요리는 집중해서 해야 되잖아요. 요리는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리 막 대충으로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요리는 하나의 기도죠. 요리는 하나의 예술이에요. 다 그렇게 집중해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다. 그리고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순간 집중해서 사는 게 아주 아름다움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져야 할 짐이 있고, 그러면 버려야 할 짐을 당연히 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 가을인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밖에 나가셔서 식사하실 때는 뭐만 하시면 좋다고요? 식사만 하면 됩니다. 누가 돈을 낼까? 이렇게. 포프리가 돈을 낼까? 아니면 저 강사가 돈을 낼까? 아니면은 먹고 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밥을 먹을 때 밥을 맛있게 먹고 산책할 때는 핸드폰은 두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국가의 중요한 인물들은 아니니까 핸드폰 다 두고 산책할 때는 다 산책만 하고 5분이라도. 네. 그렇지 않으면 삶에 혼선이 와서 제대로 된 맛을 느끼기가 어렵거든요. 제대로 쉬기도 어렵고. 네. 여러분, 우리 이 가을에 모두 다 져야 할 짐은 지고, 그럼으로써 버려야 할 짐은 버려서 진짜 가을을 제대로 한번 누리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좋은 계절 되십시오. 삶은 그리 길지 않고 가을은 우리 인생에 앞으로 몇 번이 올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이 가을, 마지막 가을인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이 마지막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나고 저 밥 사주실 분 계십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경매 같네요. 지금 경매. 3,000원짜리요, 5,000원짜리요, 7,500원짜리요, 낙찰이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우리 자신 즐거운 가을 보내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즐거운 가을, 소중한 삶 보내시라고 다 같이 박수 한번 하시고 마치시죠. 고맙습니다.